2등하는 그대로 지은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똑같은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별한 디자인일 때 그게 표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베끼는 그러한 후진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옛 성처럼 중간에 지붕을 얹고서 고층 건물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옥의 특유 지붕과 기둥의 1:1 비율이 사라져서 한옥풍이가 보기 어려워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제목 중에서 고층 한옥이 없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댓글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옥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다른 것 같아요. 한옥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곡선으로 되어 있는 기와 지붕이 있는 게 한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들면 그게 한옥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단층으로 돼 있어서 1:1이고 마당이 있을 때 그게 1층짜리 집이기 때문에 하늘이 많이 보이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자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그게 한옥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층으로 쌓으면은 한옥의 그 고유의 외부 공간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잠깐 자하디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건물을 볼 때 우리가 건물을 보느냐 아니면 건물의 외부 공간을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에드가 루빈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까만색으로 여벌굴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하얀색 꽃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에 집중해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꽃병에 집중해서 봐요. 건물로 친다면은 건물이 까만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까만색 얼굴이 솔리드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만들어지는 마당 같은 공간이 하얀색 꽃병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중에도 둘로 나눠져요. 자하디드 같은 사람은 얼굴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솔리드한 건축물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똑같은 게 몇 개 겹치면은 그게 한옥이지 뭐, 형태적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건축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을 보는 사람들. 근데 꽃병을 보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얼굴을 계속해서 카피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꽃병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붕을 똑같이 카피를 한다면은, 위로 계속 카피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외부 공간이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져서 그거는 같은 건물로 볼 수 없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건축물의 얼굴도 보지만 그게 만들어내는 그 외부 공간의 퀄리티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옥을 고층으로 만들면 그게 한옥의 느낌이 안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황룡사 9층 목탑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일단 9층 목탑은 탑이잖아요. 그건 건축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라보이는 마당의 모습 같은 거잖아요. 처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든지 안에서 밖을 보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고층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마당에 햇빛이 들어오는 양도 달라질 것이고 2층, 3층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마당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체험면에서 고층으로 한옥을 만들었을 때는 단층으로 내가 보는 한옥과는 완전히 공간의 퀄리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목탑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서만 바라보는 일종의 조각품이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조각품으로 보는, 그 외관에서 바라보는 형태적으로 본다면은 목탑도 한옥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식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과 마찬가지로 목탑도 그냥 그런 하나의 오브제일 뿐인 거고 들어가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한옥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부산에 있는 코모도 호텔이 한옥의 고층 구조로 건축되어 있는데 그 호텔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이미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전문가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호텔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진만 봤는데 뭐 사실 그런 류의 건물들은 대만에 가면 몇 개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새로운 시도다. 그 새로운 시도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저는 그런 거가 지어지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한옥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옥이 지어졌을 때 그게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하고의 관계나 안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본다면은 걔는 지붕의 디자인 외형적인 모티브만 따갖고 왔을 뿐인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스케일이나 크기나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경치, 외부 공간에 대한 느낌이 한옥과는 전혀 다르죠.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방에서 봤을 때 마당 너머로 사랑채가 가깝게 보이고 마주볼 수 있는 공간 구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가 두 개의 건물이 만들어낸 외부 공간이 약간은 외부 공간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 같은 느낌이 나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의해서 프레임되어 있는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외부 공간의 사이즈가 만약에 그냥 네모난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다면은 그 공간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간 체험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고층으로 지붕을 쌓았다고 해서 그걸 한옥처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에 한옥의 디자인 모티브를 따온 새로운 트라이는 될 수 있겠다. 그냥 뭐 전문 용어로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옛날에 오래된 전통 건축에서 디자인 양식을 따와서 고층화한, 이 셜록 홈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필립 존슨이 디자인한 뉴욕의 AT&T 빌딩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을 위로 그냥 쫙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류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T&T 빌딩을 파르테논 신전의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대단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모도 호텔 같은 경우가 굳이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런 기와 지붕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와 지붕을 하는 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지붕의 방수제라고, 그리고 그거를 짓는 건축 구조체가 나무 기둥이었으니까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외형을 그대로 따갖고 와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도이냐? 저 같은 건축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냥 처마가 있는 루버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건물이 더 저는 한옥을 잘 이해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물인데 각 층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인면이 이렇게 사선이 나와 있고 한 층마다 약간 빗면으로 나와서 거기가 태양광 지열판이 있고요. 측면의 유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한옥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처마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1m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게 하는 그런 처마의 기능인데, 마찬가지로 인면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경사진 것이 처마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처마 기능을 그냥 기와로 얹는 게 아니고 태양광 지열판으로 얹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전경련 빌딩 같은 거가 코모도 호텔보다는 훨씬 더 한옥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된 건물이고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수님 작품 중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집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라매 공원 내 환경미화원 분들이 쉬는 공간이에요. 그게 서울시 공모전으로 나왔던 거고 저희가 그곳에 뽑혀서 지은 건물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그곳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보통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일을 하시고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거나 씻지 못한 상태로 퇴근을 하시면은 퇴근길에 불편하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중간중간에도 쉴 곳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또 그 땅은 특이하게도 언덕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책로의 초입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땅을 쓰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되는 거죠. 남성 환경미화원, 여성 환경미화원,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 미화원 분들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산책하시는 분은 바이패스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산책로를 위해서는 이제 필로티로 띄워서 그 아랫부분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고, 두 남녀 환경미화원 분들은 서로 마주보는 구조를 띄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중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곡선으로 그 땅의 모양을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목재 루버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워낙에 자연 환경이 90% 이상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건축 재료를 찾다가 저렴하면서도 나무의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목재 루버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었고, 하나 특이했던 점은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할 때 보니까 앞에 있는 소나무를 저희가 보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해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건축을 하면서 보시면은 큰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물의 주요 인면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1층 부분의 필로티가 항상 문제예요. 건축가분들이 필로티를 만들 때 원래대로 하면은 그 빌라사브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앙상하게. 근데 그게 사실 별로 예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바위 덩어리 같이 보이는 방을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처럼 안 보이고 블랙 콘크리트 된 박스들이 기둥을 가리게 돼 있고, 그런 바위들 몇 개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 환경미화원의 집이 얹어져 있는 그런 구성을 띠는 작품입니다. 저는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판사님의 그 단호한 결정에 한 번은 좀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대놓고서 그런 남의 생각과 지식들을 너무 대놓고 표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가볍게 벌금으로만 갔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4차 지식산업혁명 뭐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회도 아니고 지식산업으로 가야 된다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어떤 지식 자산 같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쳐줘야 되는 건데 그런 데에서는 되게 큰 마일스톤 같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베끼는 그러한 후진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저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건물은 또 그 전에 떤 건물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 건물은 또 옆에 있는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의 특별한 창작물이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특별한 디자인일 때 그게 표절이 되는 거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빌라 사버 때부터 박스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모양은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난 거는 그런 보편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긴 건물이 그 전부터 뭐 수백 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완전히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슈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 이타미 준이라는 분이 건축가가 설계한 그 황룡사 구층 목탑인가요? 거기 그 기념관이 있는데 공모전이었어요. 근데 2등안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이 2등안이 훨씬 좋은 거야. 2등안을 그대로 지은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 건축가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떨어졌는데 자기 디자인이 그대로 멀쩡히 지어져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면은 거기 폐에 디자이너가 이제 그분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이타미 준 건축가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생겨야지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돈을 좀 지불하고 그러고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Q&A 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